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한데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 차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다 함께 상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도 미국 증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4만 81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일단은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다는 말은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과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그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서 거시경제 뉴스 하나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죠. 여러 도시들을 완전히 탄탄하게 틀어 막으면서 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며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영상들도 이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뉴스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이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이 정도로 봉쇄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일단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적인 여파는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웬일로 CNN에서 제대로 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은 분석가의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이 부분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지금 중국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살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제조업이 중국에 다 몰려있죠. 제조업 및 수출 거점인 중국, 특히 상하이가 완전한 봉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선적해야 될 상품들이 쌓여 있으며 냉장고를 이용할 수 없는 선적 컨테이너에 갇힌 식자재들은 썩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 운송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갈 수밖에는 없겠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식자재들이 썩고 있다라는데 이러다가 중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에 관해 가지고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이면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분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정말 짬통같이 난장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지저분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힘차게 이야기하기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상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 SEC 자식들이 선물 ETF와 현물 ETF를 같은 렌즈로 보지 않는다면 눈가를 그냥 확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는 사실상 행정소송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다가 압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부디 현물 ETF 하루빨리 승인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미국 세금 보고 때문이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크뱅 트레이딩의 수석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몇 주간 미국 세금과 관련된 매도가 분명 역할을 하긴 했었다. 자, 근데 시장 약세 중에 정확히 어느 정도가 세금 보고 마감 때문인지는 말하기가 어렵다. 자, 근데 미국 날짜로 오늘이 18일이고 이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좀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팔았었던 비트코인 내일부터는 다시금 싹싹 사들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출금 소식이 연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출금이 연이어 이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 잔고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도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는 2만 개가량 줄어들었었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5%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만큼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 속도는 과거의 역사상 단 3차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 2월과 3월,
바로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크게 떡락했을 때 바로 그 직전과 떡락했었던 달에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 출금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이었었던 2021년 9월에 이 정도로 출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야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자, 아무튼 2020년도 2월과 3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와 이 자리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었으나 그때부터 불장이 시작돼가지고 슈퍼떡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2020년도 2월달 정도, 1월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불장이 시작됐어야 됐었는데 블랙스완 이벤트, 중국발 전염병 때문에, 블랙스완 이벤트 때문에 불장이 미뤄졌었다가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었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월이었었죠. 보시면은 가격 떨어지면서 매집이 대량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 때문에 9월 이후에 어떻게 됐죠? 가격이 몽땅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지난 세 차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조만간에 다음 달 정도 해가지고 강력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당연히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쫙 이 삼겹살 기름 빠지듯이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계속해서 빠져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분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마지막 방어선은 피보나치 78.6%인 38,530달러다. 알리 마르티네즈라는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지지선이 깨지면은 비트코인은 32,853달러 그리고 26,82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3일봉 차트상에서 RSI는 이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 그러면서 하락세에 대한 의견을 높여주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35,000달러 지지선은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3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말 것. 너 만약에 유지하면 어떻게 할래? 자, 근데 뭐 사실은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네브라스카는 구너 분석가는 이야기를, 자, 이번에 비트코인 좀 떨궜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39,000달러, 4만 달러 지지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승 그리고 반등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었고 이제 44,000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오파가 나오면서 크게 떡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간다, 44,000달러까지 일단 고고싱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44,000달러대까지 일단 고개를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면서 렉트캐피탈 분석가의 주봉 분석, 그래도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이 지지 구간이자 이 상승 추세 지지 구간에 들어섰을 때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긍정적이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우리의 뽕쟁이 분석가, 뭐 뽕쟁이라고 부르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려주는 우리 마취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 전문가 분석가는 이번엔 또 다른 지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S&P 500 3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 RSI가 비트코인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냈었다. 이 봐라, 비트코인 바닥 찍었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뽕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에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헝가리 수도에 있는 비트코인 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꿀꿀한 날에는 비트코인 바에 가셔가지고 이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부디 조만간에 한국에도 비트코인 포장마차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똥이죠. 루이비통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모바일 게임에 NFT로 보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게임 업체인 플릭플레이가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NFT 아바타를 게임상에서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재단 4,500달러 근방이었었던가 그 자리에서 이더리움을 대량 매도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들의 재무에는 총 16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3억 달러가 암호화폐, 비암호화폐가 3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중 13억 달러 중에 99.1%가 이더리움이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 폴리곤, 매틱이죠. 매틱에서 다가오는 4월 22일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인가? 다음으로는 에이다 관련된 소식, 에이다 지갑이 한 달 사이에 10만 개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매체에서는 칼다노 ERC20 컨버터 출시 기대감에 따른 결과다. 해당 업데이트가 완료되게 되고 나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칼다노 네트워크로 쉽게 이전, 즉 이 브리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에이다, 가격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걸으면서 돈 번다. 스테픈 사용자가 30만을 돌파했다. 자, 스테픈 같은 경우는 코인이 있죠. GMT라는 코인인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걸으면서 보상으로 받는 코인은 GMT가 아니라 GST라는 코인입니다. GST 같은 경우는 2분기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GST 어디서 사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들고 왔는데, GST는 그린 사토시 토큰의 약자이고요. 코인마켓캡에 가셔가지고 GST를 검색하신 후에 이 마켓을 누르시면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나옵니다. 후오비 글로벌, 바이빗, 팬케이크 스왑 등등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 4월부터 급여와 배당금으로 시장에서 암호화폐 위믹스를 구매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7,700만원 상당의 위믹스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등을 돌려버린 위믹스 투자자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마찬가지로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광고 틀어놓고 스트레칭,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다시금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